여러분,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 번째 시간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부모란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감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럼 너는 부모로 잘 살고 있어서 그 말 할 자격이 있냐?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더 너무나 간절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간에 제일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끈을 놓지만 않으면은 분명히 훌륭하게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들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그것도 실업계 고등학교, 지금은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만은 거기 선생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선생님을 하게 되었더니 저한테 2학년 담임을 주시기에 저는 내가 박사학위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2학년 담임을 준지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제일 말 안 들을 때가 2학년이니까 처음 발령을 받으면 무조건 2학년 담임했다는 사실을 며칠 뒤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3월 2일 날 입학식을 하고 교실에 데리고 와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업계 갔다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빡세게 공부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밖에 내보낼 것이며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이며 직장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나를 따르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우리 반이 한 40명 됐는데 한 30명이 저부 다른 쪽으로 쳐다봐 봅니다. 한 10명은 엎어져 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애들이 저럴까 참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바로 알았습니다. 그날 교과서를 나눠준 날입니다. 근데 퇴근하려고 나가려고 보니까 그 소각장애가 책들이 이름도 안 써있는 책들이 전부 다 버려져 있습니다. 오메 세상에. 우리 반만큼만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전부 다 버리고 간 겁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너희들 오기만 와봐라. 내가 가만 놔둔가. 오자마자 책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없습니다. 가방 속에 그 라면 박스로 반듯하게 딱 강만 지어놓고 실내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락 싸와서 다니니까 도시락 하나. 그때부터 저는 버려져 있는 책을 갖다 주워다 그 애들한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애들은 못 버리게 하니까 그대로 놓고 갑니다. 그리고 교실에다가 얼마나 침을 많이 뱉어놨는지, 침을 뱉어놓을 때 그냥 이렇게 확 이렇게 뱉은 게 아니라 이빨 사이로 해가지고 쫙쫙 다 버리는. 저는 그때부터 쉬는 시간마다 들어가서 마대찌를 가지고 계속 닦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저보고 닦으라고 이렇게 들어주면 발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마다 가서 닦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마자 아이들이 많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집에 갔다고 합니다. 아침에 10시에 오기, 점심 먹고 가버리기, 이게 일상화가 돼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아이들 절대 때리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만 저는 정말로 많은 아이들 때렸습니다. 멱살도 잡고 네가 그러면 되겠냐, 어쩌면 되겠냐, 화도 내고 부모님한테 이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부모님들한테는요, 아이가 도착 안 했습니다. 아이가 도망갔습니다. 아이가 책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가 수업 시간에 퍼잡니다.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부모들이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진짜 우리 쌤은 관심이 많으시다. 이렇게 해주는 담임쌤이 없었다. 근데 한 2주일쯤 하고 3주일 계속 하니까 제발 좀 전화 좀 하지 마시오.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미쳐불겠는데 당신까지 나를 괴롭히고 전화하지 마라 그럽니다. 집에서도 포기해버렸고 이 애들 막가버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들 너무너무 이렇게 내가 복가되니까 아이들은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이 되니까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애들 위해서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었구나. 아이들이 내 말을 듣기 시작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습니다. 5월달에는 수학여행, 소풍,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왔던 겁니다. 다시 이제 6월달에 왔습니다. 완전히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동안 쉬는 시간마다 쫓아가서는 수업하고 가서 애들 지켰습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도망가는 애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먹고 가서 남아있는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저 애들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딱 쳐다보더니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도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도 가봤더니 다른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9월달, 10월달이 되고
정말 어떠한 꿈도 안 갖고 다니는 아이들하고 계속 보대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늦잠을 자고 안 오고 그런 불규칙한지를 알았습니다. 폭주족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바로 옆에가 14평 아파트에 우리 식구가 살았습니다. 저랑 같이.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초등학교 4학년의 딸 이렇게 3명이 살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한테 갔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늦게 오고 도망가 불고 불규칙한 이유가 폭주족을 하기 때문이다요. 우리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가서 오늘 잠복 근무를 한번 합시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제발 좀 그만하시오. 학부모들로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당신을 비웃고 있으며 애들도 말을 안 듣고 도망가 버리니까 남들처럼 좀 끝나면 쉬기도 하고 그러시오. 몰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괴로워하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잠복 근무를 갑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형사요. 잠복 근무를 하게. 그래도 갑시다. 그러고 억지로 데리고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될 때까지 10월 달이니까 춥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명이 나타납니다. 폭주족이. 그래서 나는 엄청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했더니 아 선생님! 그러더니 그냥 가버리고 안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그럽니다. 그거 보시오. 당신은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지 않소. 정말 실망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았습니다. 아, 저희들이 내가 자기들을 데리러 어디 있는가 보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오다가 우연히 마주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여보 이런 거 같으니까 내일 다시 갑시다. 나는 안 갈라요. 당신이나 가시오. 저 혼자 갔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얘들아! 그랬더니 왜 선생님 왜 나왔어요? 누구 만나러 왔다. 누구 왜 학교 안 나오니? 그랬더니 새 오토바이 사주면 갈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고 가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이제 접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나는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해가 지나가고 이제 2월 달이 돼서 제가 이제 사표를 씁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아무리 봐도 선생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얘들이 다 도망가고 이러니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이럽니다. 이 사람아, 자네 그만둘 줄 알았네. 왜요? 애들이 도망가면 간갑다. 오면 온갑다. 그러지? 막 하려고 그래 쫓아다니고 그 난리를 한가. 어떻게 산단가? 그러시면서 자네 식구한테 물어보고 왔는가? 아주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고 나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무리 선생님을 그만두고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소. 왜요? 이러저러 하지 않소.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게요? 아, 내가 대학교 조교하면 됩니다. 그 비정규직이잖아요. 그 돈도 얼마 안 되잖아요. 나 그러면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잖아요. 그거 문제 그만둘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내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말마다 나한테 대꾸를 합니다. 성질이 엄청 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초지일관 학교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다니는 여학생 여자아이한테 시켜가지고 딸한테 시켜가지고 나한테 방으로 보내가지고 아빠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막 그 말을 계속 합니다. 며칠간 계속 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를 나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 이래저래 해서 다시 선생님 하려합니다. 그럴 줄 알았네. 엄청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또 이제 담임을 맡는데 또 2학년입니다.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이었고 너무너무 꿈이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나치게 내가 아이들한테 그런다고 왕따를 시키고 학부모들도 이미 포기해본 지 오래고 우리 식구도 응원해주지 않고 저는 정말로 그냥 왔다 갔다만 선생님으로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달이 됐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상하게 제가 왕따 당한다는 느낌 때문에 먹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학교에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가는 와중에 아이들이 딱 PC방에서 도망 나왔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 도망가가지고 PC방에서 나오다가 나를 본 겁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딴 데를 보든지 도망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꼿꼿이 쳐다봅니다. 그래서 나도 꼿꼿이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어디 가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면 너희들 때문에 학교에서도 왕따 당해서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집에 밥 먹으러 간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데 짧게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간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서 가자. 그리고 그 8명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서 밥을 먹으러 가니까 우리 식구는 한 명 혼자 데리고 온 것도 성가져 죽겠는데 뭔 8명까지 데리고 와서 밥을 주라 그러니까 어떤 밥을 줬습니다. 밥을 먹고 그냥 돌아옵니다. 난 당연히 이놈들이 나를 따라서 학교로 올 줄 알았는데 교문 앞에서는 다 집으로 가봅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화요일 날도 나가면 또 서 있습니다. 따라와서 밥 먹고 갑니다. 월, 화, 수, 목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은 이 아이들이 따로 들어옵니다. 4명은 가자. 아니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들어와서 또 자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와서 나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집에 살면 어쩔까요? 왜? 그럼 학교를 잘 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좋은 방법이다. 잠깐만 있어라. 내가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고 오겠다. 제가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그 아이들이 우리 집에 살고 싶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막 그게 웃습니다.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왜 웃으세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제 점점 여유를 찾나 보다. 농담도 하시고. 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아 들어오라 한다. 그러니까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너희 짐 챙겨와야 될 거야. 우리 짐도 없어요. 우리 그냥 여기 살면 돼요. 라고 해서 6월 달부터 삽니다. 6월 달, 7월 달 사는데 7월 달 이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집은 덥고 방은 한 칸에 거실이 한단데 그 8명이 와서 같이 살라니까 너무 힘듭니다. 또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학교 갔다 오면 먹고 10시 되면 먹고 2시 되면 먹고 이제 쌀이 떨어지고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갈 수 없이 거실에서 떼그를 사니까 우리 식구하고 이제 둘 다 여자니까 방 안에 있고 그 애들은 내가 없는 동안에 그 애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막 떨었답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 그러니까 그냥 무서워 죽겠답니다. 애들이. 무서워하지 마시오. 눈초리를 보시오. 얼마나 예쁜가.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당신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무서운데요? 머리도 곱슬머리에다가 담에 피면 아무도 주셔 넣고요. 무서워 죽겠어요. 막 그러면.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 얼마나 아름다운 애들입니까? 당신이 아름다운 건 몰라 나는 못 살겠어.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지일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공부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하니까 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 갔다 와서 그 애들하고 누워서 하는 일이 나는 문제 읽으면 지금 다 배우고 그들이 다 배우면 난 문제 읽고 또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어린이 되고 나서 놀고 또 지그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제가 데리고 있는 8명 중에 7명이 그 과외에서 1등부터 7등이 납니다. 하나는 어차피 공부를 안 해갖고 또 중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 다른 애들이 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집에도 안 갑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살아도 어느 부모 하나 전화해서 사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딱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8월 8일 날. 여보시오. 그 창수 담임이요? 예. 난 창수 할미인데 거기서 밥도 미개지요? 예. 그럼 잠도 지어지요? 예. 그러면 돈도 안 받어? 예.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다. 이걸 뚝 끊어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을 내버렸던 그런 아이들이었던 것이죠.